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 여름 휴가철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피서지 몰카범 색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야외 노천탕으로 유명한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 입구에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천장이 없다 보니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찾은 한 여성이 드론으로 몰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돌담에서 1m도 안 떨어진 상태로 드론이 떠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저기 내가 찍혔겠다 어딘가에서 내 영상이나 내 사진이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당연히 수치심도 들더라고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경찰은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전문 장비를 동원해 몰카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 투입된 렌즈 탐지기인 경우 적외선을 쏴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전원이 꺼진 카메라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방이나 옷 속에 숨겨진 몰카의 전자파를 찾아 경고음을 내는 무선 전파 탐지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범죄 의식 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형에 처하고 있고요. 벌금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700여 건. 경찰은 해수욕장에 사복경찰관을 투입하는 한편 몰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도 내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최대 사용 전력이 92만 1000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최대 전력 공급 가능량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 106만 kW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전력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불면서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토지를 잘게 쪼개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던 건설업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대규모 토지, 황량한 임야에 컨테이너 사무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개발업자 61살 황모 씨는 이 일대 토지 4만 3천 제곱미터를 5필지로 나눈 뒤 법인 5곳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이곳에 모두 233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제각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들 업체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된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가니까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각각의 단지를 마치 전체 하나의 단지인 것처럼 분양 홍보한 것도.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건설업체를 만든다며 자본금을 넣었다 곧바로 빼는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쪼개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의 개발이 제주도에서 그동안 꽤 많이 있었다. 이렇게 땅을 쪼개서 소규모로 개발해서 이렇게 행정관청을 속이는 방식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을. 검찰은 개발업자 황모 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된 뒤 제주에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들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고용했다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국내 10대 재벌로 꼽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도내 한 골프장입니다. 제주의 빼어난 자연에 스코틀랜드풍의 코스를 만들어 세계적으로는 명문 골프장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직업소개서와 계약을 맺고 코스 관리 인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투입된 인부는 연인원 360명. 모두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 썼고 문제되는 사람은 안 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계약했거든요. 한국사 명단으로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또 다른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4월부터 똑같은 직업소개소로부터 불법 체류자 250명을 공급받아 잔디 관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업소개소 대표인 김 씨는 중국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한 뒤 1인당 2만 원씩을 소개료로 챙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알선 브로커라든지 그다음에 또 고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 취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한편 검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골프장 직원 양 씨 등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40여 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검 간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몰래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던 검사가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검 A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간부들이 당시 법원에 영장이 접수됐던 사실을 감추면서 하루 만에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사건이 경미하다며 광주고검에 감찰을 맡긴 것도 부당하다며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제주 지역 상수원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절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업소나 시설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공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를 1분 동안 틀어놨을 때 5리터 이하가 나오도록 절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어느 곳에서도 절수 설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분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놓자 8리터의 물이 나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제주도청은 1분당 11리터, 도의회가 9.5리터, 제주도 교육청이 6리터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도내 공중화장실 543곳 가운데 40% 정도인 200곳에 절수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더구나 이거는 상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보전 요 세 가지의 동시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수도법상 의무 설치 대상인 숙박업소나 목욕업소, 체육시설도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해야 할 제주도가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제주도는 뒤늦게 다음 달부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라든가 급수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수 설비를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절수 설비가 많이 보급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가뭄 속에 이제 공급 위주의 물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소비와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여름밤 소쩍새 울음소리는 잊혀졌던 농촌 풍경 중 하나인데요. 경북 의성의 한 농가 마당에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부부가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가 마당에 걸린 지게위, 한여름 떼약볕을 맞으며 보초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올빼미과 야행성 동물인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 어미가 졸린 눈을 부비며 둥지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에는 솜털로 뒤덮인 새끼 3마리가 노란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쉬고 있고 갓 낳은 듯한 알도 보입니다. 한 달 전부터 살림을 차린 소쩍새 부부는 낮에는 어미가 둥지를 지키고
밤에는 수컷이 들쥐나 여치 같은 먹이를 물어와 공동 육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가 빠지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먹이를 이제 물고 와서 2마리가 이제 계속 새끼를 먹여주죠. 신기하죠. 소쩍새는 주로 야산의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지만 최근엔 민가나 도심 공원에서도 발견됩니다. 먹이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환하게 나온 불빛 때문에 그 곤충들이 몰려오면 잡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주변에 버려놓은 쓰레기 여기에 보면 이제 고기라든지 뭐 그거를 따라가 쥐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잡으러. 아기 소쩍새는 생후 한 달부터는 날개짓과 사냥을 배워 독립생활을 시작하는데 요즘엔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강한 햇볕과 함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고요. 이왕이면 긴 소매 옷으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이 남서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더위 체감지수는 더 높겠습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은 2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섬 지역도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53살 장모 씨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 있는 펜션 간이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탁자와 의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이 심하게 소실된 점을 미뤄 담배 불티 등 불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제주에 5만 2,700명이 유입되면서 취업자는 5만 3,200명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점 등 부가가치가 낮은 관광 서비스 업종에 집중돼 전국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됐던 한라산 남벽 탐방로 재개방이 유보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는 남벽 일대에 목재 데크를 만들 경우 식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여객선에 싣는 화물 차량의 무게를 속인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화물 차량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 증명서를 1,800여 차례 위조하고 이를 화물 차량 기사들에게 준 뒤 선사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